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 사기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HUG라고 하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안심 전세대출을 이용한 전세 사기입니다. 왜 이 내용을 가져왔냐? 요즘 이걸 이용한 전세 사기가 가장 핫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기꾼들한테도 부담 없고 사기도 잘 걸리고 그리고 마진도 괜찮은 방법이어가지고 이걸 이용한 전세 사기가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전세 사기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요즘 가장 핫한 게 무엇이냐 찾아보다가 이거구나 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사기가 이루어지는 과정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세 대출할 때 요즘에 하도 사기도 많고 찝찝하니까 이제 이런 걸 알아본단 말이에요. HUG라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안심 전세 대출이라는 걸 해주더라. 그래서 안심 전세 대출을 받으면은 나중에 집에 문제가 생겨도 여기 HUG라는 기관에서 돈을 보증금을 보장해 주다 보니까 나중에 사기를 당해도 세입자인 나로서는 굉장히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이제 이걸 많이 이용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기꾼들은 또 이 점을 이렇게 팍 파악해 가지고 이제 이 부분을 연구해서 이제 사기를 치는 겁니다. HUG 안심 전세 대출을 받으려면은 여러분이 들어가고 싶은 집이 어느 정도의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입자들이 집을 알아보는 차에 HUG 안심 전세 대출이 되나? 이러면서 이제 집을 알아보러 다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뭐 부동산이나 컨설팅 업체가 이런 사람들한테 현혹을 합니다. 저희 매물 괜찮은 거 있는데 이거 안심 전세 대출 돼요. 이러면서 사람들이 현혹을 하는 거예요. 집 한번 보시죠 이러면서 이렇게 집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집 보여줬는데 이제 사람이 보기에 세입자가 보기에 괜찮아. 집을 한번 쫙 보여줬는데 이제 예비 세입자가 보기에 집이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은 계약을 할까 말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이제 뭐 뻔히 하는 말 뭐예요? 항상 그런 상황에서 이거 집 금방 나가니까 빨리 계약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막 계약금 걸라 그러고 가계약금 걸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계약하고 나서 가계약하고 나가지고 계약금 주고 나면은 막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어떤 소리를 하냐면은 이게 안심 전세 대출이 되긴 되는데요. 그 무슨 뭐 외부 감정을 받아야 돼요. 뭐 이러면서 무슨 갑자기 외부 감정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그 혹시 은행은 어디 알아보셨어요? 이러면서 어디에서 대출을 받을 거냐? 은행은 어디 은행을 끼고 대출을 받을 거냐? 이제 이런 거를 부동산이 세입자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세입자는 분명 이런 은행들 얘기할 거예요. 뭐 신한은행이나 농협이나 뭐 국민은행, 우리은행 이런 좀 약간 그 대형은행 이라고 해야 되나? 좀 어떻게 보면 1금융권 중에서도 엄청 대표적인 은행들을 염두에 두고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부동산이나 컨설팅 업체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금리가 여기가 더 괜찮아가지고 아니면 여기 은행이 대출이 더 잘 나오는데 이러면서 수협이나 신협은행을 주로 연결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여기 HUG 안심전세대출을 이용한 사기에서는 수협이나 신협이 좀 이렇게 커넥션이 돼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수협이나 신협을 부동산이나 컨설팅 업체에서 연결을 해주면서 여기에서 대출 받아라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전세 사기 대출이 이루어지는 시그널 중에 하나죠. 시그널. 자, 사기 부동산이 대표적으로 활용하는 은행이 수협이나 신협입니다. 왜 그러냐? 대부분 그 부동산 사기꾼들이 그 전세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사기를 치는 집은 공시지가가 평가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외부 감정이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 이 외부 감정이라는 걸 애초에 받아야 된다는 거는 국민, 우리, 신한 뭐 이런 큰 은행에서는 이 이슈로 대출을 안 해줄 거예요. 분명 얘네들은 이미 그런 평가에 있어서 전문가야. 그런데 이런 은행은 절대 안 해줄 게 뻔하니까 사기꾼들이 애초에 국민, 우리, 신한이 아니고 수협이나 신협으로 연결해 주는 겁니다. 뭐 그 외에도 1금융권이 아닌 뭐 어쩌고 저축은행 이런 데로 이제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잠깐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아시겠지만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외부 감정이 뭐냐? 이제 그 공시지가, 아파트나 집의 공식적인 이제 나라에서 정한 공식적인 가격이죠. 공시지가가 결정되기 쉬운 아파트 같은 곳과 달리 이제 빌라나 소형 아파트, 오피스텔 이런 곳은 공시지가가 평가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매매가 많이 안 이루어지니까 공시지가가 평가되기 어려운 곳에 매매가를 외부에서 평가를 받는 것을 이제 외부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 감정 얘기 나오고 수협이나 신협 얘기 나오고 이러면은 애초에 전세 들어갈 때 굉장히 위험 시그널이에요.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왜
그런지 사기 과정을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이 HUG 안심 전세 대출을 받으려고 할 텐데 분명 아까 사기꾼들이 뭐 그랬죠. 외부 감정을 받아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여기가 대출이 더 잘 나오고 신협으로 갑시다. 수협으로 가면 더 금방 해줘요. 이렇게 이제 신협이나 수협을 이제 연결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돈을 거기에서 대출 받으라고 할 텐데, 자, 외부 감정을 통한 HUG 안심 전세 대출이랑 일반적인 HUG에서 제공하는 안심 전세 대출이랑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HUG 안심 전세 대출은 만약에 집주인이 돈을 들고 튀거든, 아니면 집주인이 중간에 바뀌어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새로운 집주인이 와가지고 뭐 돈을 들고 튀든, 일반적인 HUG 안심 전세 대출이면은 여기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금을 거의 다 보장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외부 감정을 받은 다음에 HUG 안심전세 대출을 받으면은 이건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에요. 외부 감정을 받은 다음에 HUG 안심전세 대출을 받으면은 집주인이 바뀐 후에 돈 들고 튀면은 보장이 안 됩니다. 그냥 다 돈을 날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기꾼 입장에서는 외부 감정을 통해 HUG 안심전세 대출을 받도록 하는 게 편한 거죠. 왜냐면은 세입자한테는 야, 이거 HUG 안심전세 대출이야, 네가 찾던 거 맞잖아, 이거 거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그 상품이야, 그거 되는 거야, 이러면서 꼬시고, 그리고 집주인 바꿔가지고 이제 돈 들고 튀게 만들 건데, 외부 감정을 통한 이 안심전세 대출이기 때문에 이 HUG 여기 기관에서도 이제 잡으러 안 가. 그 사기꾼을 잡으러 안 가. 잡으러 안 가면 사기꾼 입장에서도 얼마나 편해요. 자기한테 추심하러 오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냥 먹고 나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세 사기꾼들은 어차피 전세와 동시에 집주인을 변경할 거라서, 전세 매매 동시 진행을 할 거라서 외부 감정 HUG 안심 전세 대출을 제한하면은 너무 편한 거지.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여기 기관에서 자기네들한테 추심하러 안 오고, 그리고 세입자들한테는 야, 이거 안심 전세 대출 맞아요, 여러분이 찾던 거 그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러면서 아주 무난하게 사기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과정이 하이라이트인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행여나 외부 감정을 통한 뭐 HUG 안심전세 대출입니다 이래가지고 그 대출 받아가지고 뭐 집을 사서 들어갔다고 해봐요. 완전 입주를 해버렸어요. 입주를 한 경우에는 이제 전세 사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밤잠 설치고요. 잘못하면 보증금 뭐 1억 5천, 2억, 많으면 뭐 3, 4억, 잘못하면 다 날립니다. 사회 초년생인데 빚쟁이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진짜 인생 망하는 거죠, 잘못하면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주까지는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간에 다들 알아봐요. 요즘에 다들 인터넷으로 이게 뭐지? 외부 감정 어쩌고? 외부 감정 안심 전세 대출 내가 하려던 게 맞는 건가? 이러면서 인터넷으로 다들 찾아보는데, 찾아보면은 이제 알게 되죠. 이거 사기구나, 이거 저거 지금 사기꾼들이 판짜 놓은 거에 내가 지금 발을 담근 거구나, 이러고서는 저 그냥 저기 대출도 안 받고 계약 다 취소할게요. 그 보증금 안 넘길 거고요, 계약 취소하려고요. 당신들 너무 꺼림직해서 당신들이랑 계약한 다음에 저기 집에 못 들어가겠어요, 이러면서 계약을 취소한 경우 어떻게 되느냐, 부동산에서 바로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계약 해지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니 당신이 지난주에 줬던 계약금 아니면 가계약금 500만원 1000만원 반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부분이 이 계약금을 못 받습니다. 500만원 1000만원 대부분 못 받아요. 그래가지고 뭐 많으면은 뭐 한 1200 1300 이렇게 해서 계약금 가계약금 날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그래서 요즘에는 사기치는 부동산 업자, 컨설팅 업자들도 완전히 사기치면은 좀 부담스럽거든. 왜냐면 나라에서 요즘 엄청 전세 사기 때문에 막 잡으러 다니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애초에 1번까지 세입자가 입주하는 데까지 원하지 않고 그냥 세입자가 알아서 중간에 찾아낸 다음에 계약금만 털리게 하는 거를 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입주까지는 안 하고 여기 2번에서 걸려가지고 계약금 잃고 계약금 못 돌려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입장에서는 얼마나 개이득입니까? 그냥 중간에 집 좀 보여줬다가 뭐 안심대출이니 어쩌고 저쩌고 신협에서 가시면은 대출이 잘 나오고요, 말 좀 털다가 그 호갱 한 명 잡을 때마다 일주일에 1200만원 1000만원씩 버는 건데 진짜 엄청난 수입이잖아요. 뭐 진짜 고생 해가지고 집 계약 시켜봐야 복비 얼마나 되지도 않을 텐데, 원룸이나 빌라면은. 근데 이제 이렇게 사기쳐가지고 돈 뭐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먹으면은 개꿀이니까 요즘에 사기를 다들 2번 방식으로 많이 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대처법이 뭔지 좀 알아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해갈 수 있을까? 대처법이 뭐냐? 잘 제가 알아봤는데요, 대처법은 없습니다. 그냥 사기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맘먹고 어떻게든 치려고 하면은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전세 사기 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전세 사기 다발 지역이 있죠. 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이랑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이제 1, 2위를 찍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는 그냥 전세 거래 안 하는 게 마음 편한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이 지역의 아파트면은 또 모르지. 이 지역의 아파트면은 전세 거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지역에 있는 빌라나 소형 아파트, 막 뭐 아주 작은 뭐 무지개 아파트 뭐 이런 거 하나 있죠. 뭐 101동 하나만 딸랑 있는 무지개 아파트 이런 거 하나 있죠. 뭐 그런 아파트 아니면 뭐 작은 오피스텔 이런 데서는 그냥 피치 못하면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직장이 거기 가까워서 살아야 된다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월세 사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월세 사는 게 무조건 전세는 하지 말고, 왜냐면 너무 지금 이 지역이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나는 괜찮겠지, 나는 여태 그런 일 없었고 나는 꼼꼼해서 잘 알아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전세 거래 하다가 잘못하면 바로 골로 갑니다. 진짜 아까도 말했죠. 그냥 전세 사기꾼들이 전세 사기 저 사람한테 쳐야겠다 이러고서는 어떻게든 판 깔고 전세 사기 치면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대처법이 없어요. 대처법이 뭐 이것도 알아보고 저것도 알아보고 뭐 등기부등본도 떼보고 뭐 특약도 넣고 이런 짓을 많이 할 수 있겠지만은 그걸 다 빠져나갑니다, 사기꾼들이. 그래서 뭐 이런 지역에서는 그냥 전세 거래 안 하는 게 답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강서구 화곡동 있잖아요. 여기가 그 얼마나 유서 깊은 곳이냐면은 그 뉴스에서 보는 전세 사기가 다 개발되고 기획된 곳이 여기 강서구 화곡동이라고 하니까 여긴 특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일보에서 어떤 그래픽 사진이 있어가지고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오늘도 기획부동산과 컨설팅 업체는 고액의 리베이트 금액을 약속하면서 다음 타겟을 노린다고 소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자, 분양업자 전용 앱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막 분양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랑 기획 컨설팅 업체, 기획 부동산 이런 사람들이 야 리베이트 5천 줄게, 리베이트 6천 줄게 이런 거 약자로 써가면서 오늘도 전세 사기를 누구한테 칠지 고민을 하면서 서로서로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 사기 항상 주의하시고 진짜 위험 지역에서는 전세 거래 안 하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위험 지역이 아니더라도 빌라면은 그냥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월세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뭐 궁금하시거나 혹시 제보해 주실 분 있으면은 연락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